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월드컵 우승 후보들의 의외로 약점인 선수 탑6를 선정하였습니다. 6위는 벨기에 데나이어. 베르마일렌이 국대 코치로 임명되고 벨기에 3백 수비에 빈자리를 들어가게 된 데나이어. 과거부터 벨기에는 3백 전술을 토니 알더웨이럴트, 얀 베르통원이라는 강력한 센터백들로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센터백의 나이가 듦에 따라서 기량이 하락했고, 여기에 베르마일렌이 빠지며 젊은 데나이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로 2016을 통해서 첫 메이저 데뷔를 치렀던 데나이어에 대한 평은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당시엔 21살이었고 웨일스와의 8강전 패배에도 일조했던 것이었죠. 그랬던 그가 리옹에서 2018년부터 자리를 잡고 뛰고 있지만 결국 2022년 리옹을 계약 만료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국대에선 2022년에도 꾸준히 뽑히고 있지만 벨기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아쉬운 선수입니다. 따라서 최근 벨기에 국대에서 헤르타 베를린의 보야타가 나왔을 정도였죠. 벨기에의 황금 세대가 저물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수비 라인입니다. 5위는 잉글랜드의 켈빈 필립스. 유로 2020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잉글랜드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새 역사를 준비 중입니다. 월드컵에 참가한 32개국 중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메머드급의 체급의 팀이지만 중앙 미드필더를 보면 사뭇 눈에 띄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리즈 유나이티드의 켈빈 필립스. 국대 선수 중 유일하게 프리미어리그 강등권 팀의 선수가 잉글랜드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량은 이미 국대 감독 사우스게이트 감독에게 인정받았고 대체적으로 리즈 클럽 내에서 마저 돋보인다는 평. 놀라운 것은 그의 커리어입니다. 2020년에 이제 막 프리미어 리그에 진입하기 전엔 2부 리그에서만 뛰던 인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큰 물을 만나 기량이 급상승했고 데클란 라이스와 함께 잉글랜드 중원 조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워낙에 다른 포지션에 차고 넘치는 인재가 많은 반면 잉글랜드의 약점이 바로 3선 중원 조합이었습니다. 켈빈 필립스 외에도 20살의 코너 갤러거, 조던 핸더슨,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 등 많은 자원들이 있지만 장단점이 뚜렷한 선수가 많아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최종 선택은 필립스로 향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큰 클럽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 대기만성형 필립스가 과연 월드컵에서 잉글랜드의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4위는 프랑스의 파바르.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불리는 프랑스는 넘쳐나는 인재들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고심하고 있는 포지션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풀백이죠. 유로 2020 대회 16강에서 스위스에게 탈락한 뒤 프랑스는 4백 수비에서 3백 수비로 전술을 바꾸며 쭉 경기를 2022년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이션스 리그에서 스페인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을 때도 3백 수비 전술이었습니다. 문제는 양 측면을 채워주는 선수인데 왼쪽의 리카 에르난데스와 오른쪽 파바르는 2018 월드컵 때부터 쭉 함께한 바이에른 뮌헨 듀오입니다. 이름값만 보면 파바르를 높게 쳐줄 수밖에 없지만 최근 들어서 잦은 실수가 도마 위에 올랐고 또 이런 실수 때문에 프랑스는 유로 2020에서 실점의 원인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미 조별리그 2차전에서 부진한 탓에 쥘 쿤데가 3차전에서 나온 것으로 파바르의 부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유로 2020 대회 직후 라파엘 바란과 충돌 사건으로 내부 갈등의 한 명으로 지목된 파바르. 레프트백이 상대적으로 넘쳐나는 것에 비해서 오른쪽 풀백은 파바르 외엔 대체자가 없으므로 그의 활약 여부가 프랑스의 월드컵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위는 아르헨티나 파레데스. 극강의 공격진을 가졌다고 항상 평가받던 아르헨티나는 항상 수비와 미드필더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21 코파에서 우승을 하면서 실마리를 본 듯했죠. 골키퍼에 든든한 에밀리아노가 들어왔고 수비에 최근 가장 폼이 좋은 토트넘의 로메로가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에 항상 약하다는 아르헨티나의 살림꾼 로드리고 데파울이 이제 그 중책을 잘 맡아주고 있는 편. 기본적으로 3명의 미드필더를 쓰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포백 수비를 보호해줄 수비형 미드필더가 꼭 한 명 필요했는데 이 자리에 파레데스가 수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 출신이고 데인마크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선 치명적인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킥력으로 빌드업에 관여하는 건 좋지만 좁은 활동 반경, 낮은 수비 가담으로 아르헨티나가 볼을 잡고 공격을 할 땐 도움이 많이 되는 반면 수비 시엔 아르헨티나의 뚜렷한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파레데스만 아르헨티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레알 베티스의 귀도 로드리게스가 코파 21에서 혜성같이 등장해 팀의 우승을 도운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시즌 동안 리그에서만 무려 16번의 옐로우 카드를 수집한 거친 플레이가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2위는 브라질의 알렉스 산드루. 브라질의 양측 풀백은 브라질 축구 역사에 가장 강력한 자리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호베르투 칼로스, 마르셀로로 이어지는 계보를 보면 그러했고, 오른쪽 역시 다니엘 알베스가 40살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대에서 활약하는 점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 알베스가 2019년 브라질을 이끌고 이른바 멱살 잡고 캐리로 팀을 코파 아메리카 우승시킨 데 비해서 왼쪽 풀백은 알렉스 텔레스, 아라나 등이 등장을 했지만 브라질의 풀백 만족도를 높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2018 월드컵 이후 알렉스 산드루가 주전자리로 브라질을 책임지고 있지만 우승 후보팀에서의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클럽 유벤투스에서 마저 답답한 플레이로 팬들의 원성을 사고는 있지만 브라질 국대에선 마땅한 인재가 없습니다. 그 이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필리페 루이스가 30대 중반으로 국대에서 산드루를 밀어냈으니 말입니다. 기존 주전 선수였던 마르셀로도 2019년 이후부턴 국대에 부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브라질 현 상태는 사실상 산드루를 쓰든 텔레스를 쓰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대망의 1위는 독일의 티모 베르너. 독일은 수비와 풀백, 미드필더진까지 탄탄한 선수진을 갖추었지만 2017 컨페더레이션스컵 우승 이후 줄곧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2018 월드컵에선 한국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을 당시 보면 한 골도 넣지 못한 심각한 골 결정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중 티모 베르너도 한국전 경기에 나왔지만 별 활약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 그나브리 토마스 밀러로 득점원을 대체하고자 했던 독일이지만 그래도 원톱은 티모 베르너가 계속 주전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선 경기들에선 확실히 득점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경기 본선에만 들어가면 그의 발끝은 침묵했습니다. 2018 월드컵 모두 선발로 나와서 무득점, 유로 2020도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티모 베르너에게 희망을 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한지 플릭 신인 감독의 부임이었습니다. 2021년 9월 부임 이후에 티모 베르너는 유럽 예선 경기에서 5경기 5골 1도움을 쐈습니다. 비교적 약체를 상대로 한 경기이긴 하나 독일 국대에서 베르너가 3경기 연속골을 넣은 것은 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소속팀 첼시 클럽에서 부진이 2022 월드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한지 플릭 감독의 황태자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듯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10년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선수로 큰 경기에서의 강심장, 클럽과 국대 모두 전설 그 이상으로 추앙받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